이른 아침 모스크바 중심부의 고급 아파트에서 인기 여행 블로거 안냐는 남편 디마와 함께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갑자기 시어머니 스베틀라나가 예고 없이 들이닥쳤다. 아니, 9시에 침대에서 뭘 하고 있는 거니? 진작 일어났어야지.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스베틀라나가 아들과 며느리의 침실로 쳐들어오며 다짜고짜 소리쳤다. 잠시 문 앞에서 멈칫한 그녀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돌리더니 중얼거렸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런 건 아무도 안 볼 때 밤에 해야지. 대낮에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곤 침실 문을 쾅 닫고 주방으로 향했다. 어머니가 여기 왜 계신 거지? 도대체 어떻게 들어오신 거야? 우리 분명히 밤에 문 잠갔는데. 아냐는 서두르며 가운 소매에 팔을 끼워 넣으려 애쓰면서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모르겠어, 여보. 어머니께 열쇠를 드린 적이 없는데. 가서 어머니가 어떻게 잠긴 문을 통과하셨는지 알아봐야겠어. 디마 역시 아냐. 못지않게 놀란 표정이었다. 그들은 주방으로 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대한 설명을 기다렸다. 하지만 스베틀라나는 아침 식사 준비로 매우 바빴다. 아들과 며느리를 힐끗 쳐다보더니 입술을 꽉 다물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그녀의 모습은 침실에서 본 광경에 여전히 화가 나 있는 듯했다. 긴 침묵을 견디지 못한 디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저희가 어머니께 열쇠를 드린 적이 없다는 건 확실히 알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열쇠를 줄 알고 기다렸지만 결국 안 주더구나. 그래서 너희 몰래 열쇠를 복사했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니? 너희도 참. 이건 정말 나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너희가 아파트 살 돈이 부족했을 때 내가 선뜻 부족한 금액을 줬잖니. 그러니 나도 여기 올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너희에게 건강한 아침을 차려주려고 왔지. 너희 스스로는 요리할 시간이 없을 거라는 걸 잘 안다. 너희는 이미 오랫동안 패스트푸드와 슈퍼마켓에서 파는 즉석식품에 빠져있잖니. 음식은 정성스러운 손길로 요리해서 따끈할 때 먹어야 해. 그래야 몸에 좋은 거란다. 스베틀라나는 더 이상 설명은 없다는 듯 몸을 돌려 가스레인지 쪽으로 향했다. 그녀의 온몸에서 디마와 아냐에 대한 서운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어머니, 어떻게 미리 연락도 없이 오실 생각을 하셨어요? 몇 분 전에라도 전화하셨으면 이렇게 서로 어색한 상황은 없었을 텐데요. 하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오늘 주말이라 저희가 늦잠 잘 수도 있는 건데 앞으로는 이렇게 일찍 오지 마세요. 고마운 줄도 모르는 것들. 여기 열쇠 가져가라. 스베틀라나는 열쇠 꾸러미를 꺼내더니 필요한 열쇠를 빼냈다. 열쇠는 식탁 위를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마치 주방에 없는 사람인 양아냐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하지만 디마가 세수하러 욕실에 가자마자 잽싸게 아냐에게 다가가 그녀의 눈앞에 대고 격앙된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냐, 그런 짓은 대낮에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행동하는 건 타락한 여자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디마가 너한테 정이 다 떨어질 거야. 정신 차려. 며느리는 오믈렛을 먹다가 사례가 들려 기침을 했다. 그녀는 재빨리 양손으로 귀를 막으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말했다. 방금 저한테 대낮에 그런 짓을 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와 디마의 사생활에 대해 말씀하시는 건요? 그게 바로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죠. 아냐가 큰 소리로 말했다. 너는 어쩜 성격이 그렇게 고약하니? 나는 너랑 디마가 잘 지내길 바랄 뿐이야. 대낮에 그런 짓을 하는 게 어디... 어머니,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대낮에도 그런 짓을 해요. 오늘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신 건 어머니 부부 금실이 좋은 저희 침실에 쳐들어오셨잖아요. 며느리가 따지기 시작했...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 해도 나는 너희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막고 싶은 거다. 남편은 그런 아내를 점점 존중하지 않게 될 거야. 예, 내 가족의 오랜 경험을 믿어보렴. 나는 내 남편에게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했어.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나를 존중했단다. 아냐는 이 무의미한 대화에 신물이 났다. 그녀는 남은 아침 식사를 밀어내고 조용히 주방을 나서 하지만 문지방을 넘어서는 순간 갑자기 시어머니를 향해 몸을 돌려 말했다. 스베틀라나 아주머니, 아침 식사와 조언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저희 생각대로 살 거예요. 그리고 아주머니 말씀대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예의를 지키면 디마는 정말 저한테 정이 떨어질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냐는 침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 아,
부족한 돈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걸 그랬어. 이자를 더 내더라도 지금 같은 상황은 없었을 텐데. 아, 이 스베틀라나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더 시달려야 할까?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 별거 아니야.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을 만큼 큰 돈도 아니고. 내가 그 돈 줄게. 마침 모아둔 돈이 좀 있거든. 결혼 선물이라고 생각. 요즘 유행하는 말로 투자라고 해두지. 젊은 부부가 아파트를 구입하기 전에 시어머니가 말했다. 결혼 선물 치고는 너무 큰 돈인데요. 아냐는 놀라며 말했다. 그냥 저희가 대출 받는 게 어때요? 아무래도 좀 불편해.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내가 이 돈을 주겠다고 했잖니. 나한테 서운하게 굴지 마라. 스베틀라나가 불쾌한 듯 말했. 아냐는 마음이 약해져 시어머니의 선물을 받았다. 하지만 계약 직후 그녀는 자신의 약한 모습을 후회했. 시어머니는 신혼부부의 아파트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사건건 간섭하기 시작했. 새 가구 세트를 사는데 굳이 돈을 쓸 필요가 있겠니? 헛간에 있는 우리 가구 가져다 쓸. 유고슬라비아제라 튼튼해. 아들이 아내와 함께 고른 가구 사진을 보여주자 시어머니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말했. 그걸 어떻게 우리 집에 놔요? 얼마 전에는 그거 텃밭에나 어울린다고 하셨잖아요. 디마가 기억을 떠올려. 아, 그거 아직 쓸만해. 너희한테 딱 맞을 거. 집에 낡은 물건은 필요 없어요. 새 가구를 골랐는데 뭐하러 낡은 걸 옮겨요? 며느리가 속삭이듯 불편했. 아냐는 그 가구를 기억하고 있었고 양보할 생각이 없었다. 며느리의 불평을 들은 스베틀라나는 기분이 상한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삐짐은 딱 일주일간. 시어머니는 새로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들고 화해하러 왔. 너희 욕실에 딱 어울리는 멋진 녹색 타일을 골랐다. 이미 주문도 다 했고 내일 배송될 거. 어머니, 뭐 주문하시기 전에 저희랑 상의하셔야죠. 저희는 어머니가 고르신 녹색 타일 필요 없어요. 저희는 검은색으로 골라서 이미 결제까지 다 했. 며칠 안에 배송될 거예요. 검은색? 욕실에 무슨 검은색 타일이야? 장례식장도 아니고. 너희 혹시 고스족이니? 스베틀라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그녀의 말투에서 고스족은 멍청하고 어둡고 반사회적이며 금지된 무언가를 의미했다. 시어머니가 떠난 후 아냐는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물었. 어머니는 원래 저러셨어? 모든 일에 참견하셔야 직성이 풀리시나 봐. 언제까지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실 셈. 있잖아. 어머니는 평생 누군가를 돌보며 사셨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는 정말 힘들어하셨지. 당신의 모든 사랑을 나한테 쏟으셨어. 그런데 이제 나도 어머니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버린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시는 거야. 어머니는 다른 방법을 모르. 낡은 가구와 갑작스러운 아침 방문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 후로 시어머니의 정기적인 방문이 이어졌. 시어머니는 신혼부부에게 미리 연락했지만 이제 그녀의 방문은 너무 길어졌. 아냐는 늦은 저녁까지 스베틀라나와 이야기하고 차를 대접하며 그녀를 즐겁게 해줘야 했다. 심지어 그녀가 좋아하는 편한 옷으로 갈아입지도 못했다. 시어머니가 그 옷을 처음 봤을 때 그녀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 어떤 여자가 이 넝마 같은 옷을 입고 돌아다니기? 이 짧은 윗도리와 반바지는 뭐. 남편 앞에서는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잠옷을 입고 밤까지는 몸매를 감춰야 해. 그래야 남편이 너한테 질리지 않는단다. 아냐는 하루 이틀 참았.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곧 시어머니가 가실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디마의 어머니가 매일같이 그들을 방문하기 시작하자 아냐는 참을 수 없었. 매일 우리 집에 오는 게 취미가 되셨나 봐. 집에서 할 일이 없으신가? 나는 퇴근 후에 쉬고 싶지. 시어머니랑 고상한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 그리고 언제 우리 옷장을 뒤지신 거지? 내가 정리해둔 거랑 다 달라. 어머니가 청소하신 후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어. 욕실 타일에는 또 얼룩이 져 있. 도대체 뭘로 닦으신 거야? 그리고 내가 없을 때 어머니가 오시는 걸 왜 허락하는 거야? 어머니는 자기가 진짜 안주인이라고 생각하신. 내가 그나마 어머니가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 어머니께 말씀드릴게. 하지만 너는 어머니께 직접 말씀드리지 마. 너는 어머니께 모든 걸 직설적으로 말해서 어머니가 오랫동안 삐지시자. 있잖아. 내가 말하면 어머니는 최소한 며칠은 안 오셔. 네가 부탁드린다고 어머니가 알아들으실지 모르겠어. 너는 어머니께 너무 약해. 침실에서 시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분명히 금지된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았다. 이번엔 또 어디에 참견하신 거. 아냐는 생각했다. 스베틀라나는 이미 아들과 며느리에게 달려오고 있었. 이게 뭐니? 그녀는 격한 감정에 숨이 가빠 보였다. 마치 지금 당장이라도 히스테리를 일으킬 듯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제 속옷이에요.
어머니 손이 왜 제 서랍장에 들어가 있죠? 왜 제 속옷을 만지세요? 이게 문화적인 여성이 할 수 있는 행동인가요? 아냐가 흥분하기 시작했다. 너희 옷장에 옷들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길래 정리를 좀 하려고 했지. 그런데 이걸 발견하고 정말 충격을 받았다. 이건 속옷이 아니라 그냥 끈조가리잖아. 결혼한 여자가 이런 걸 입으면 안 돼. 디마, 너는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거니? 네, 아내가 이런 걸 입도록 놔두다니? 우리 때는 타락한 여자들도 이런 건 안 입었어. 어머니 때는 속옷 구하기가 힘들었잖아요. 많은 사람이 직접 만들어 입었고요. 그럼 제가 원하는 걸 입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 이건 좀 지나치신 것 같아요. 디마가 단호하게 말하며 스베틀라나의 손에서 문제의 속옷을 낚아챘다. 하지만은 없어요. 어머니께서 저희를 편하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거, 저희 짐을 덜어주시려고 하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 저희가 부탁드리지 않았다는 걸 잊으신 것 같아요. 이제 매일 오셔서 여기를 어머니 마음대로 하시는 거 그만두세요. 저희 집 청소나 옷 정리 정도는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저희 사생활에 참견하지 마세요. 저희가 언제 뭘 할지는 저희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리고 아냐가 뭘 입든 어머니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스베틀라나는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니, 아들아? 내가 그런 대접을 받을 짓을 했니? 물론 네가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건 다 쟤 때문이겠지. 너희는 아직 너무 어리고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잖니. 어머니도 어리셨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셨잖아요. 그땐 할머니들께 배우셨겠죠.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 시대예요. 저희는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저희한테 어머니의 그 말도 안 되고 지금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규칙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아들과 며느리 사이를 지나 가방을 들고 당당하게 아파트를 나섰다. 어머니께 참 조심스럽게 잘 말했어. 나도 그렇게까지 세게 말하지는 못했을 거야. 아냐가 말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조금 안쓰럽기도 해. 하지만 이제 최소 일주일은 스베틀라나의 방문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되찾은 자유의 기쁨을 느꼈다. 하지만 아냐의 예상은 빗나갔다. 시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무려 2주 동안 연락하지 않았다. 그러다 다시 전화가 왔다. 이것은 시어머니가 또 다른 미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는 것을 의미했다. 아냐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의 녹색 버튼을 눌렀다. 아뉴타, 안녕. 글쎄, 내가 지금 가게에 있는데 여기에 정말 예쁜 커튼이 있다고. 너희 침실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스베틀라나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며느리는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결국 절망에 찬 외침이 그녀는 눈을 굴리며 시어머니가 커튼을 사지 않도록 설득할 만한 적당한 핑계를 찾으려 했었다. 아냐는 도자기 인형 수집품이 있었다. 그녀는 각 인형에 큰돈을 투자했다. 처음에는 수집품을 둘 곳이 마땅치 않아 상자에 보관해 두었고 스베틀라나는 그것을 보지 못해. 하지만 유리장식장이 생기자 그녀는 사랑을 담아 각 인형을 제자리에 올려놓았다. 시어머니는 수집품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처음에는 그녀의 얼굴에 관심이 어려 있었지만 이내 눈썹이 놀란 듯 위로 치켜 올라가고 눈은 두려운 듯 커졌다. 이번엔 또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아냐는 긴장하며 스베틀라나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이 여자는 벌거벗었구나. 당장 치워야겠다. 숨겨야 해. 남자는 이런 걸 보면 안 돼. 특히 손님이라도 오면 어쩌려고 그러니? 부끄러운 줄도 모르. 사람들이 너희 가족에 대해 안 좋은 생각을 하면 어쩌려. 저기요. 저는 이 인형 안 치울 거예요. 이건 비너스 여신상이에요. 그림에서도 다 이렇게 나체로 표현. 그리고 이건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아냐가 설명하려 했었. 그것도 이교도 여신이잖아. 너는 도대체 이런 걸 어디서 배운 건지? 즉, 누가 알면 너 고스족인 줄 알겠다. 로마 신화가 고스족이랑 무슨 상관이? 아냐는 생각했다. 그러다 이내 손을 내저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다 고스족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떠올렸기 때문. 비너스는 건드리지 마세요. 계속 여기 있을 거예요. 며느리가 단호하게 말했.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냐는 그것을 동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그녀가 떠난 후 장식장에서 그 인형이 베셋너 사라졌. 인형이 없어진 것을 발견한 아냐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어머니께 전화해봐. 분명히 어머니가 가져가신 거야. 그 인형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셨죠. 어디에 드셨는지 여쭤봐.
남편은 못 믿겠다는 듯 아내를 쳐다보았다. 그는 어머니가 그들의 집에서 무언가를 훔쳐갔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 하지만 아냐는 단호하고 굽힘없이 자신의 주장을 밀어붙였. 어머니, 아냐 수지품에 있던 인형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무리 찾아도 없대요. 혹시 어머니가 어디 다른 데로 옮겨주셨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 나는 그 음란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 그래서 너희 집을 나선 직후에 바로 집 앞 쓰레기통에 버렸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비아냥거리는 듯 당당하고 자신감에 차 있어. 그녀는 분명 아들과 며느리에게 큰 호의를 베풀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 아니, 어머니, 그거 3만 루블짜리예요. 그깟 인형이 그럴 리가 있니? 그런 비싼 돈을 주고 사기에는 옷이 너무 없던데. 어머니가 코웃음을 쳤다. 여신은 무슨 거지발사계도 아니. 그런 수치스러운 걸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라고 장식장에 전시해두다니 한심하구나. 아냐는 벌떡 일어나 디마를 출입문 쪽으로 잡아 끌었. 쓰레기차가 오기 전에 비너스를 구출해야 했다. 인형은 다행히 쓰레기통 안에 있었지만 워낙 작아서 저 깊숙이 맨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어. 디마는 거의 모든 쓰레기 봉투를 꺼내야 했다. 그는 온몸이 더러워지고 악취를 뒤집었었으며 어머니의 행동에 몹시 분노했. 그는 어머니와 심각하게 이야기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어머니가 더 큰 일을 저지르기 전에 말. 그날 밤 그는 잠을 설쳤고 머릿속으로 어머니와의 대화를 수없이 되풀이했. 어머니, 어제 일 때문에 저희는 이제 어머니께서 더 이상 저희 집에 오시면 안 된다고 결정했어요. 저희는 그동안 어머니께서 옷장을 뒤집 물건을 옮기고 커튼을 강요하시고 욕실 타일을 망가뜨리고 끈끈이 팔이 덧치며 온갖 쓸데없는 잡동사니를 집에 갖다 놓으시는 걸 참아왔어. 하지만 이번에는 저희 허락도 없이 비싼 물건을 마음대로 내다 버리셨어요. 이건 어머니께서 저와 제 아내를 존중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뭘 원하는지는 전혀 관심도 없으시죠? 어머니 편하신 대로 저희를 바꾸려고 하세요. 자, 이제 제 말 잘 들으세요.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는 없어요. 저는 어머니로부터 저희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조치를 취해야겠어요. 그러니 서운해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자초하신 일이니까요. 스베틀라나는 멍하니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들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자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 이골이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니? 나는 늙고 병든 몸인데 네 집에서 쫓아내다니. 나는 너희가 잘 되길 바랐을 뿐이. 어머니, 물론 그러셨겠죠. 하지만 어머니의 행동을 보면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저는 어머니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어머니 댁이나 다른 곳에서 뵈면 돼요. 적어도 저희 집은 안 돼요. 그리고 어제 일은 아내에게 사과하세요. 예의도 모르는 계집애한테 사과할 일은 없다. 다 일부러 그런 거. 그리고 너까지 나한테 등 돌리게 만들었지. 스베틀라나는 또다시 삐진 척함. 왜 항상 나만 하게 축인 거지? 마치 너는 아무 잘못도 없고 우리가 같이 사는 것도 아닌 것처럼. 율리아는 어이없어 했. 난 사악한 요부가 아주 마음에 드는데 어쩌겠어. 어머니랑 내 취향이 다른걸. 남편은 율리아를 껴안고 부드럽게 입을 맞췄. 이제 며느리는 행복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그들을 찾아오지 않았고 자신의 규칙을 강요하지도 않았. 율리아와 이고리는 꽃채물을 줄 사람을 찾으려 했지만 모두 휴가를 떠날 예정이었다. 결국 시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했. 어머니, 딱 2주만 부탁드릴게요. 너희는 내게 너희 집 근처에도 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열쇠를 맡기겠다고? 이제 와서 어머니가 필요해졌나 보지. 스베틀라나가 투덜거렸다. 알았다, 도와주마. 너희는 그럴 자격도 없지만 너희 행동에 대해 사과를 했어요. 저희가 뭘 사과해야 하는데요? 율리아가 되물었. 사과할 일이 없다고? 너희는 너무 문란하게 살고 있어. 가족의 가치를 전혀 존중하지 않지? 특히 너, 율리. 내 부모가 너를 어떻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면 안 돼. 내 친구 세르게이 이바노비치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도 내 말에 동의하더. 너희 세대는 너무 몰라. 들었어, 이골이. 어머니가 우리 문제를 다른 남자랑 의논하신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 그러면서 우리더러 문란하다고 집안 망신은 다 시키고 다니시네. 그것도 모자라 또 우리 탓을 하시네. 율리아는 화가 치밀어 올라. 그런데 어머니가 그 새 남자친구에 대해 얼마나 애틋하게 말씀하시는지 들었어. 그러게 뭔가 따뜻하게 말씀하시더라. 아마 그 남자가 어머니 편을 들어줘서 그런가 봐. 아니, 내가 어머니를 잘 알잖아. 분명히 그 남자를 좋아하시는 거야. 아마 둘이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고 있나 봐. 만약 그렇다면 이제 우리한테 간섭하실 시간도 없으실 거야.
그 세르게이 이바노비치한테 신경 쓰시느라 바쁘실 테니까. 불쌍한 아저씨. 율리아가 킥킥거렸다. 여행 기간 동안 스베틀라나는 이고리와 율리아에게 주기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젊은 부부는 어머니가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를 언급할 때마다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아마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두 분 사이에 뭔가 심상치 않아. 어머니가 아무 감정 없는 남자에 대해 저렇게 계속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 마치 우리에게 그 남자를 소개할 준비를 시키시는 것 같아. 설마 내가 그 남자랑 만나는 걸 금지할까봐 걱정하시는 건 아니겠지. 이고리가 놀라워했다. 너도 어머니 성격 알잖아. 어머니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시니까. 그래서 네가 세르게이 이바노비치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도록 애쓰시는 거야. 어머니만 좋으시다면, 그리고 우리한테 그만 간섭하신다면 그걸로 됐지. 남편이 코웃음을 쳤다. 율리아는 시어머니에게 예쁜 선물을 사다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자신의 분노를 잊고 꽃에 물 주는 걸 도와주시기로 하셨으니까 그녀는 여자를 위해 화려한 쇼를 골랐다. 이고리가 아파트 문을 열자 담배 냄새가 훅 끼쳐왔다. 부부는 깜짝 놀라 서로를 쳐다보며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곳에는 위솥을 벗은 남자가 TV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불청객을 노려보았다. 더러운 양말 냄새도 났다. 율리아는 코를 찡그리며 현관으로 뛰쳐나갔다. 당신 누구야? 이고리가 정신을 차리고 말했다. 당신들이 누군데? 나 여기 새들어 살고 있어. 무슨 소리야? 쇠를 들다니? 이고리는 입이 떡 벌어졌다. 나가시오. 그리고 열쇠는 어디서 났소? 집주인이 여기 아무도 안 올 거라고 했는데. 우린 아무데도 안 가요. 당신이 여기서 나가요. 남편 등 뒤에서 화난 율리아가 소리쳤다. 알았어. 집주인이랑 경찰에 전화할 테니 알아서들 하시오. 율리아는 낯선 남자가 앉아있던 방안을 한 번 더 쳐다보고 경악했다. 그녀가 그토록 정성스럽게 키웠고 시어머니와 화해까지 하게 만든 그 꽃들이 모두 시들었고 말라가고 있었다. 전화해요. 내가 지금 당신 내 집주인한테 다 이를 테니까. 율리아는 폭발했다. 그날 하루 종일 시어머니와 이골이 율리아는 다툼을 벌였다. 세입자은 스베틀라나가 애지중지하는 세르게이 이바노비치의 친척 동생으로 밝혀졌다. 그는 며칠 동안 그들의 도시에 머물 예정이었고 마음씨 고운 스베틀라나는 그에게 좋은 제안을 했다. 바로 저렴한 가격에 자신의 아파트에서 지내라는 것이었다. 단 그녀는 그곳이 자신의 집이 아니라 휴가를 떠난 아이들의 집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그래서 뭐가 문제라는 거니? 스베틀라나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말했다. 나는 그저 그 사람이 우리 도시에 있는 동안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준 것뿐이야. 그리고 이 아파트에는 내 돈도 들어갔으니 너희가 휴가를 간 동안에는 내가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어.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생각이었어. 너희가 24일에 온다고 했잖아. 그때까지 청소하고 환기시키면 너희는 아무것도 몰랐을 거야. 너희가 이틀 일찍 온 건 내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 저희는 원래 22일에 집에 오려고 했어요. 어머니가 뭔가 잘못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청소하고 빨래를 다 하셨어도 담배 냄새가 그렇게 쉽게 빠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미 모든 것에 냄새가 했다고요? 그 사람이 여기서 얼마나 지낸 거예요? 딱 5일 있었어. 스베틀라나는 당당하게 말했다. 마치 그 사실이 그녀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어머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저희가 사는 집이에요. 저희 침대에서 다른 사람이 잤다는 것도, 저희 식탁에서 다른 사람이 밥을 먹었다는 것도 불쾌해요. 식기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율리아가 락스로 닦아야 할 거예요. 저희 집을 낯선 사람에게 빌려주신 건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아무도 너희 침대에서 안 잤어. 내가 너희 물건은 다 창고에 치워두고 자물쇠로 잠갔단다. 세르게이 이바노비치가 옮기는 걸 도와줬어. 그리고 율리아, 내 옷 옮길 때 정말 창피하더라. 짧고 딱 붙는 드레스하며 속옷은 말할 것도 없고. 아들아, 너는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거니? 이해가 안 가는구나. 정상적인 남자라면 벌써 화를 냈을 텐데 너무 야한 옷들이 많아. 그러니까 낯선 남자가 제 옷을 만졌고 제 속옷을 봤다는 거네요. 그걸 또 저희 집에서 같이 이야기하셨고요. 스베틀라나 아주머니, 지금 무슨 짓을 하신 건지 알고 계세요? 아주머니는 여자가 정숙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며느리 속옷을 낯선 남자한테 보여주신 거잖아요.
아주머니 머릿속에는 도대체 어떤 이중잣대가 있는 거예요? 당장 열쇠 돌려주시고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율리아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소리쳤다. 그녀는 벽과 가구에 밴 낯선 냄새를 없애고 싶었다. 율리아는 모든 옷을 다시 세탁했다. 누군가 자신의 옷에 손을 댄다는 생각만 해도 역겨웠다. 그 사건 이후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다. 율리아와 이고리는 그 사실에 만족했다. 하지만 율리아는 세입자 사건을 잊을 수 없었다. 그 기억은 그녀를 괴롭혔다. 마침내 그녀는 시어머니의 위선과 그동안의 모욕에 복수해야만 마음이 편해질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니까 남의 옷을 만지는 건 괜찮고 그걸 다른 사람들이랑 비웃고 흉보는 것도 괜찮다는 거네. 누가 진짜 문제가 있는 건지 보여주겠어. 우리 관계에서 예의를 지키는 법을 가르쳐주지. 율리아는 복수 계획을 세우며 중얼거렸다. 그녀는 성인용품점에 가서 가장 도발적인 선물을 골랐다. 그리고 휴가지에서 사온 숄과 함께 시어머니 집에 불쑥 찾아갔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집에 혼자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면 스베틀라나는 불청객이 어떤 기분인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도발적인 상황에 놓이게 될 테니까. 내 입장이 되어봐야 해. 성녀인 척하면서 뒤로는 온갖 나쁜 짓을 다 하잖아. 율리아는 시어머니 집으로 향하며 중얼거렸다. 그녀의 예상은 적중했다. 시어머니 집에는 그녀의 소중한 세르게이 이바노비치가 와 있었다. 남자는 며느리의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는 기색이 역력했다. 방해했나 보네. 율리아는 생각했다. 그 생각에 그녀는 더욱 신이 났다. 그 생각을 떨쳐내고 얼굴이 붉어지지 않도록 애썼다. 그녀는 매우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인사했고 시어머니가 그토록 칭찬하던 남자를 만나게 되어 반갑다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긴장했다. 그녀는 율리아의 뻔뻔스러운 도발을 못마땅해 하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율리아는 이제 전주곡은 끝났고 공연의 클라이맥스로 넘어갈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시장에서 정말 멋진 쇼를 봤는데 어머니 생각이 바로 나더라고요. 어머니 어깨에 두르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한번 해보세요. 율리아가 선물을 꺼내자 시어머니는 감탄했다. 공작새 깃털 무늬의 숄은 정말 그녀 마음에 쏙 들었다. 시어머니는 마음이 누그러져 더 이상 며느리의 뒤통수를 예상하지 못했다. 레로치카, 이 숄 정말 잘 어울리네요. 정말 아름다워요. 율리아, 당신에게 이런 안목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당신 센스가 좋으시네요. 세르게이 이바노비치가 칭찬했다. 이제 제 센스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두 번째 서프라이즈도 분명히 마음에 드실 거예요. 율리아는 자신의 생각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어머니를 위한 특별 주문품이에요. 물론 잊지 않았죠. 어머니께서 원하시던 바로 그거예요. 가방에서 분홍색 무언가가 담긴 투명한 봉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그게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했었다. 그는 분명히 레이스가 달린 그 물건에 흥미를 느낀 것 같았다. 그 물건의 정체를 알아갈수록 그의 입은 점점 더 크게 벌어졌다. 스베틀라나는 충격에 굳어버렸다. 제발 두 분 다 심장마비에 걸리시면 안 되는데. 율리아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었다. 어머니 부탁대로 찾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실 거예요. 이 근방 가게는 다 돌아다닌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얼마나 원하시는지 아니까 계속 찾았죠. 역시 어머니 아이디어는 훌륭하세요. 며느리는 남자 쪽을 힐끗 쳐다보며 마치 시어머니가 그를 위해 선물을 부탁한 것처럼 암시했다. 율리아,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니? 이건 내가 부탁한 게 아니야. 어떻게 나한테 그런 걸 줄 수 있니? 그것도 내가 주문했... 나는 점잖은 여자야. 절대 그런 걸 입지 않아. 그것도 세류자 앞에서 꺼내다니. 왜 나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는 거... 스베틀라나는 봉지를 마구 흔들며 거칠게 항의했... 세류자, 오해하지 말아요. 이건 정말 내가 부탁한 게 아니에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당신도 알잖아요. 하지만 율리아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 어머니, 뭘 그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어머니 남자친구잖아요. 어머니 취향을 아셔야죠. 어머니께서 저한테 부탁하셨잖아요. 저를 곤란하게 만들지 마세요. 왜 이제 와서 발뺌하세요? 여기 다 큰 어른들 뿐이고 이게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했. 스베틀라나도 정말 화가 난 것 같았고 율리아도 꽤나 확신에 차 보였기 때문이. 세르게이 이바노비치, 어머니께서 아직 부끄러우신가 봐요. 저한테 항상 이런 걸 구해달라고 부탁하세요.
하지만 익숙해지실 거예요. 저는 아저씨도 이걸 좋아하시게 될 거라고 확신해요. 남자는 이 난처한 상황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주전자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 생각나는 대로 말을 내뱉었다. 스베틀라나 페트로브나, 저는 당신이 다른 점잖은 분이신 줄 알았는데 당신, 저 여자 말 믿지 말아요. 당신 앞에서 나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저런 걸 가져온 거예요. 저번에 당신 동생 일로 나한테 복수하는 거라고요. 율리야, 너 왜 이렇게 잔인하니? 시어머니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며느리를 쳐다보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욕실로 뛰쳐들어갔다. 율리아는 이 연극이 지겨워졌다. 그녀는 세르게이 이바노비치 앞에 분홍색 봉지를 내던졌다. 어떻게 그렇게 고리타분하실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율리아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의 행동을 꾸짖을 거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이고리는 아내의 돌발 행동에 의외로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내 행동을 굳이 나무라고 싶지 않아. 물론 어머니는 내 어머니시고 안쓰럽기도 해. 이제 어머니도 부메랑을 맞으실 때가 됐지. 이제 그 고리타분한 습관을 조금이라도 고치실지도 몰라. 굴욕을 당한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직접 느끼셨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나 보자. 어쩌면 반년 정도는 우리 눈앞에 안 나타나실지도 모르지. 제 생각엔 어머니는 이제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지실 것 같아요. 앞으로 저를 보고 싶어 하시지도 않겠죠. 제가 어머니를 남자 앞에서 망신 줬잖아요. 그렇게 애틋하게 말씀하시던 분인데 제가 감히 그런 짓을 했으니 어머니 눈에는 제가 용서받지 못할 존재일 거예요. 율리아가 씁쓸하게 웃었다. 뭐, 나랑은 계속 이야기하시겠지. 그래도 내가 아들이니까. 비록 내 사악한 유부 때문에 타락했지만 일주일 후 시어머니는 전화해서 할 얘기가 있다며 곧 오겠다고 했. 이제 난 끝장났어. 뭔가 무서운 걸 계획하신 게 분명해. 일주일 동안 복수를 다짐하셨을.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지 상상도 하기 싫어. 율리아는 겁에 질렸다. 진정해. 곧 오셔서 다 말씀하실 거야. 진정해. 곧 오셔서 다 말씀하실 거야. 너한테는 항상 내가 있. 내가 너 상처받게 놔두지 않을 거야. 이고리가 그녀를 다독였. 시어머니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에게 달려들지도 않았고 그녀가 자신과 세르게이 이바노비치의 관계를 망쳤다고 비난하지도 않았. 그녀는 조용히 인사를 하고 주방으로 가차를 마셨. 얘들아,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내가 너희 집에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어머니, 말씀하세요. 이고리가 재촉했. 나랑 세류자가 여행을 가기로 했단다. 12일 동안 집을 비우게 되는데 꽃들이 걱정이고 물을 줘야 하는데.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며느리의 눈치를 살폈. 뭐, 그러시다면 저희가 돌봐드릴게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일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율리아가 조심스럽게 물었. 다 괜찮아. 우리가 나중에 다 풀었단다. 그 사람이 나를 위로해줬어. 어떤 모습이든 다 받아주겠다고 하더군. 네가 그 아파트 일 때문에 나한테 복수한 거라고 다 설명했지. 내 재치에 우리 둘 다 웃었단다. 그 사람이 너한테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하더. 너를 만나서 반가웠다고. 스베틀라나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이고리가 욕실에 가자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몸을 기울여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세르게이 이바노비치가 내분홍색 선물을 마음에 들어 하더군. 나는 정말 놀랐지만 남자들은 다 어린애 같은 구석이 있나?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니? 아무튼 우리 둘 다 내 선물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율리아는 웃음이 터질 뻔했다.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그저 시어머니의 행동에 맞춰주고 있었던 것 같았다. 물론 남자로서 그 분홍색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리가 없. 그 선물은 스베틀라나와의 관계에 약간의 다양성을 더해주었을 것이다. 시어머니의 고백을 들은 율리아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 어머나, 그분에게 그런 면이 있으실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두 분이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셨다니 저도 기뻐요. 그게 두 분 관계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구나.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도 눌러주렴. 너한테는 별것 아닐지 몰라도 나한테는 큰 힘이 된다. 다음에 또 만나자꾸.